소유권 28페이지 상린관계. 자, 8번부터 풉니다. 통행권이죠. 통행권 틀린 것은 (1번) 통행권은 토지와 도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용에 부적합,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자, 기존 통로 떴죠? 단어 잡고 풀어가야 돼요. 기존 통로가 있으면 원래 안 됩니다. 엮지 못하냐. 하지만 이 기존 통로가 부적합하대요.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대. 그러면 이 통로는 있으나 마나. 따라서 나는 옆집으로 다녀야지. 통행권은 인정된다. 그렇지. 5. 2번. 통행권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자, 장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현재의 용법대로 장래는 아니야. 근데 있다고 했으니까 X죠? 틀린 거. 정답 나왔어. 그래서 현재 용법대로 통로의 폭이 결정되지 장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로의 폭이 정해지는 건 아니다. 정할 수 있다. X. 정답 나왔어. 3번.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 자, 비용이죠? 다니는 놈 네가 부담해. 5. 4번. 통행지 소유자 왼쪽 놈이죠. 왼쪽 놈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했대요. 자, 통행지 소유자가 이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방해되는 물건 설치한 네가 철거해. 소유자. 방해되는 물건을 설치한 네가 철거해. 됐죠? 이해됐어. 이런 거 한 번만 이해하면 10월까지 안 헷갈립니다. 절대로 안 헷갈려요. 5번. 통행권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자, 통행권은 상린권. 상린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소유권의 내용. 따라서 따로 등기가 안 되죠. 별도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 필요 없다. 등기가 안 돼. 소유권 등기만 하면 충분.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제 정리. 1번. 기존 통로가 있으면 원래 안 됩니다. 왼쪽 못 다녀. 하지만 반드시 이 말이 뜬다고 해서 부적합. 기능을 못해. 그러면 왼쪽으로 다닌다. 인정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장래 상황 안 됩니다. 비용은 다니는 놈 네가 통행권자. 방해되는 물건 설치했으니까 네가 철거해. 소유자가. 등기 안 돼요. 자, 9번. 28회. 그 다음에 연타로 나왔죠. 27, 28. 상린관계 틀린 것은 1번. 인접 토지에 뿌리가 나무 뿌리가 우리 집 경계 넘었네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뿌리 넘었죠. 뿌리는 바로 제거해야지. 바로 제거, 임의 제거. 그렇지. 5. 하나 골랐어. 2번. 통행권자는 통로를 개설한 경우 통로 개설 비용, 유지 비용 통행권자는 부담해야 한다. 네가 부담해. 맞네. 또 나왔어. 3번. 또 나왔어.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네요. 설치한 네가 철거해.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 부담. 또 나왔죠. 나온 놈이 맨날 나와. 4번. 경계에 설치된 다음이 상린자, 갑을 공유입니다. 상린자, 갑을은 공유를 이뤄 공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거 외웁니다. 경계표 다음은 공유예요. 갑을 공유해요. 땀. 이거 공유지만 공유물 분할 안 됩니다. 법이 막아버려요. 경계표 다음 공유물 분할 안 됩니다. 5. 나중에 공부합니다. 5번.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위반했대요.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지. 건물이 다 올라가는데 뭔 철거. 늦었어. 넌 늦었어. 자,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또는
건물이 완성된 후라면 철거 변경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돈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이 X야. 뿌리 바로 제거, 가지는 바로 제거 못해요. 일단 잘라주세요 가지 하고 안 자를 때만 지가 제거. 또 했고 됐어요. 취득시효. 시효 취득, 취득시효 할 수 없는 것은 1번 저당권. 바로 나왔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시효가 불가능해요. 점유 취득시효든 등기부 취득시효든 20년 점유, 10년 점유해야 되거든. 정답. 취득시효 안 되는 놈 저당권. 자, 이제 공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법 조문이 있죠?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지상권 법은 없지만 지역권이 취득시효 되죠. 지상권도 점유를 요소로 하죠. 20년간 남의 땅 점유하면 지상권 취득시효 됩니다. 점유를 요소로 하니까 됩니다. 지역권 되니까 지상권 용임 같은 동네죠? 같은 동네에 밀어버려 된다고. 4번 국유 일반 재산 됩니다. 5번 성명불상자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됩니다. 됩니다. 주인이 모른다고 나 20년 했는데 취득시효 안 되는 게 없어. 결국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 안 되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됩니다.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이니까 됩니다. 자, 용익물권은 취득시효도 되고요. 용익물권만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려요. 지역권은 취득시효도 되고 소멸시효도 돼. 그래서 지역권에 조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 조문도 있고 취득시효 중단. 기억나요? 모두한테 다 나가 해야 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그 다음에 한 놈이 소멸을 할 걸 스톱시키면 다른 놈한테도 미친다고. 효력이 좋은 거. 용익물권은 시효제도하고 친해요. 소멸시효도에 걸리고 취득시효도 되고. 그래서 지상지역권 같이 하시고 일반재산 되죠. 안 되는 놈 행정재산. 국유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써야 되니까 취득시효 안 됩니다. 주인 몰라도 돼요. 자, 11번. 점유취득시효 옳은 것은. 자, 옳은에 동그라미 항상 하시고. 장난을 4개 쳤다는 얘기 찾아내야 돼요.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 기초인 자주로 추정된다. 자, 악의의 무단점유. 도둑놈이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놈. 이제 자주로 추정해주지 않습니다. 자주점유 추정 깨진다. 2000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 깨버렸어. 더 이상 무단으로 점유한 너 도둑놈들 취득시효 주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주 추정 깨진다. X 추정 깨진다로 끝나야 돼. 2번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안 했어요. 아직 우리가 집합건물 아파트법을 안 배워서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일단 물음표 해봐. 그러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 일단 근데 지금은 물음표지만 9월 되면 다 이거 합니다. 제가 집합건물 들어가면 해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단 물음표. 3번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자,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에 점유취득시효 돼요? 안 돼요? 외워야 돼. 부동산 일부에 점유취득시효 일부에 됩니다. 외우세요. 5번 나왔으니까. 부동산 일부 점유취득시효 됩니다. 됩니다. X 점유취득시효만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에는 안 돼요. 왜? 부동산 일부에 등기가 못 바뀌어. 점유만 됩니다. X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자, 머릿속 어른 생각하시고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찾아내야 돼. 3줄짜리 문장에서 중심단을 끄집어냅니다. 시효 취득자 어른, 시효 완성자 어른. 시효 완성 전 왼쪽에 이미 박혀있는 가등기 박은 놈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가 시효 완성 후 오른쪽에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맞췄죠. 병이. 자, 내가 시효 완성할 때는 갑.
그런데 이놈은 병이지, 병. 내 채무자는 갑. 이놈은 현재 소유자는 병. 내 채무자 아니죠. 오른쪽에서 나왔죠. 시효 완성 후의 동그라미. 후 없다. 찾아내야 돼. 문장 속에서 범죄 흔적 키워드를 찾아내야 됩니다. 시효 완성한 후 본등기 박은 이 병입니다. 내 채무자는 갑. 이놈은 병. 따라서 내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이놈한테는 나는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자, 지금 돌려나는 거예요. 9월 달에는 다 찾아냅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X.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아이고,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30회 때 공부가 됐으면 1번 X. 3번도 공부합니다. 공부해야 되고 3번도 X. 4번도 공부합니다. 4번도 X야. 2번도 공부합니다. 지금 모를 뿐이지. 왜? 제가 아직 안 했으니까. 자, 2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예요. 자, 이유. 아파트 공용 부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전유 부분이 701호. 공용 부분은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공동으로 쓰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가 취득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겠죠. 안 됩니다. 이유.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20년 동안 점유했어. 아, 대단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취득시효 준다면 그렇지. 남은 30층짜리 입주민들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걸어다니라고? 안 줍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공용 부분은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어느 한 놈이 취득시효를 먹으면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인정 안 해버립니다. 판례예요, 판례. 그래서 집합 건물, 아파트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생각하시고 엘리베이터를 누군가 취득시효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 나머지 입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집합 건물 공용 부분 특성 2개. 취득시효가 안 되고요. 공유예요. 이거 공유, 공동소유 공유지만 분할도 안 돼요. 왜? 누군가 분할로 혼자 엘리베이터 소유권 분할로 먹을 수 있죠. 그거 막아버립니다. 왜? 한 놈이 분할로 소유권 먹으면 다른 입주민들 어떻게 걸어다녀야지. 그래서 공용 부분의 특성 취득시효도 안 돼요. 거기서요. 분할도 안 돼. 자, 집합건물 마지막 주에 합니다. 마지막 주에 결국 2번이 맞다는 걸 골라버립니다. 지금은 못 고르지만 9월 달에는 공용부분 취득시효 안 돼. 오! 여기서 도망가 버립니다. 3번부터 만날 일이 없어. 자, 5번 갑니다. 2번이 정답 지문 나오니까 실전에서는 5번을 만나면 안 돼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기출이 됐으니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나의 점유 취득시효를 스톱시켜버리느냐,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 하나겠죠. 자, 이거 설명 들어봐요. 을이 취득시효를 하고 있어. 10년쯤 지났어.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상 등기명의는 갑인데 이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압류가 나왔다는 얘기는 갑한테 돈을 빌려준 A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 치려고 압류한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10년쯤 내가 취득시효 진행하고 있는데 누군가 압류가 들어왔어. 그러면 나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다가 중단, 스톱돼 버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 나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놈은 오로지 갑이야, 소유자. 소유자가 찾아와서 너 나가. 그러면 중단돼요. 하지만 소유자 아닌 제3자의 부동산 압류는 나의 취득시효를 중단 못 시킵니다. 소유자가 찾아와서 나한테 나가라고 해야 돼. 그래서 소유자 아닌 제3자의 이 부동산 압류는 나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5번은 부동산에 대해 누군가 압류한 경우 나의 취득시효를 스톱시키지는 못한다. 부정으로 끝나야 만든 지문이요. 결국
30회 때는 5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교재 자체에 없어. 이 판례는 없어. 민법의 특성, 교재에 없는 내용이 나와요 항상. 그러면 그걸 알고 풀하는 게 아니라겠죠? 2번에서 도망가 버리면 돼. 만날 일이 없어. 자, 30회 기출 됐네? 그 다음에 교재 이제 박어. 이 판례를. 저자가. 그래서 민법은 예전에 200페이지가 지금 600페이지 된 거지. 계속 기출되는 것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만큼 두꺼워져 버렸잖아. 몰라도 이때 30회 때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출이 되면 이제 한번 확인은 해야 돼요. 기출 뜨면 그 뒤에는 또 뜰 확률이 이제 생기니까 지금 확인하면 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답은 옳은 거 2번이요. 집합건물 공용 부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 마지막 주에 특별법 합니다. 그때 합니다. 제가 취득쇼 안 되고요. 분할도 안 돼요. 두 개가 안 돼. 공용 부분의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 2번. 중요한 건 3번. 부동산 일부의 점유율 취득쇼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서 5번. 그 다음에 4번. 떴어. 시효 완성한 후 소유권 등기 박은 놈이죠? 이놈한테 나는 취득쇼로 대항할 수 없다. 세트 후 없다. 후 없다. 1번. 악의 무단점유는 더 이상 자주 추정해주지 않아. 깨진다. 깨버렸어. 타줍니다. 취득쇼 안 돼요. 취득쇼 안 돼요. 자, 12번. 취득쇼 틀린 것은. 이제 그 다음 31회입니다. 자, 1번. 국유 일반재산은 취득쇼 대상이 된다. 일반재산은 됩니다. 국유재산 중 일반 됩니다. 5. 2번. 중복 등기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쇼는 부정된다. 자, 이게 좀 어려운데 해야 돼요. 원래 등기부 취득쇼는 무효 등기에서 내가 먹는 거예요.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하지만 이 무효 중 중복 등기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쇼 인정 안 해줘요. 부정된다. 5예요. 5. 이유. 자,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 을한테 팔았죠? 매매로. 근데 을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 박아야 되는데 이놈이 또 보존 등기를 박았어. 소유권 보존 등기가 2개 생겼죠. 중복 등기.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위반됐죠. 두 중 하나는 무효. 후 보존 등기가 무효. 왜? 얘가 잘못했으니까. 이놈이 10년을 무효 등기 받고 10년을 점유했어. 등기부 취득세를 인정해 준다면 소유자가 2놈 생긴다겠어요. 그래서 무효인 중복 등기를 기초로는 등기부 취득세는 인정 안 해줘요. 소유자가 2놈 생기니까. 그래서 3번.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취득시 등기 청구권이죠. 제가 중간생략 등기를 기본으로 잡고 이걸 반대로 밀어버리라고 했어요. 왜? 중간생략 더 중요하거든. 매매죠.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 양도하고 다릅니다. 맨 앞놈, 갑을병중, 맨 앞놈, 갑이 등기 청구권 양도에 동의해줘야 양도할 수 있어. 따라서 을이 병한테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한 것만으로 병이 을한테 등기 청구권 할 수는 없어요. 일반 채권 양도 법률가 작동이 안 돼요. 하지만 매매, 법률 행위가 아닌 취득시효 동네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 양도하고 똑같아요. 저기하고 반대니까. 따라서 소유자 갑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등기 청구권 양도할 수 있어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법률 규정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은 갑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요. 공부합니다. 자, 5예요. 4번.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머릿속으로 갑이라고 생각해야 돼. 갑이 시효 완성된 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어. 자, 등기 마친 시효 취득자 을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 갑한테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요? 저당권을 박은 경우 시효 완성자는 이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 시효 완성 후 저당권자죠. 시효 완성 후 저당권이 태어났죠. 그러면 나는 을은 시효 완성자는 오른쪽 놈이니까 시효 완성 후니까 이놈한테 대항할 수 없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이놈이 경매 들어올 내가 대신 갚아줬지. 30억. 야, 구상 내놔.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할 수 없다. 없어. 대부분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채무 변제했더라도 원소유자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구상권 청구 할 수 없다. 틀린 거 정답. 이때 처음 나왔어요. 31회 때. 5번. 취득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자, 시효 완성자는 이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어디가 범죄 흔적이에요? 어디가 범죄 흔적이야? 내가 어디에 밑줄을 동그라미 칠지를 반드시 모든 문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 어디에 내가 밑줄이나 동그라미 하고 싶어요? 동그라미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동그라미라고 제가 표현해요. 어디에 동그라미 할까요? 어디에 읽다가 동그라미를 할까요? 후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취득시효 나오면 전인지 후인지, 특히 후가 잘 나오니까 후. 취득시효 완성 후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오른쪽이잖아.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됐죠. 그러면 신탁자가 등기가 넘어왔다는 얘기야. 언제? 시효 완성 후. 그러면 후 없다. 보지도 마. 후 소설은 없다. 이놈한테는 나는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아까도 가등기에서 본등기 박았죠. 후에 후 없다. 이놈도 후 없다. 세트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시효 완성한 후 오른쪽에서 기존 수탁자, 내가 시효 완성할 때는 수탁자. 그런데 시효 완성 후 이놈이 수탁자에게서 지금 신탁자 소유권이 넘어왔죠. 이전 등기. 그럼 내 채무자는 수탁자지 이놈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놈한테 신탁자에게 나는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결국 여기 5번하고 저기 11번 30회 때 4번하고가 동네가 같아. 시효 완성한 후 소유권 이전 본등기 박았죠. 시효 완성한 후 소유권 취득했죠. 이놈은 병. 마찬가지 신탁자도 병이에요. 내 채무자가 아니란 얘기지. 내 채무자는 갑이거든 갑. 이놈은 병. 채권은 자기 채무자 아닌 놈한테 행사 못해요. 얘 채권이잖아. 등기 주세요. 채권. 그래서 4번하고 지금 5번이 구조가 똑같다. 똑같다. 그 다음 12번에 4번도 시효 완성한 후 저당권. 구조가 똑같다. 단 여기서는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아니라 대신 돈 갚은 후 구상권 청구하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느냐 지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돈 대신 갚아도 못 받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안 된다고 했어.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 완성한 후 권리 취득한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그놈한테는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놈 내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놈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됐어요. 13번 점유취득시효 틀린 것은 작년 문제입니다. 1번 성명불상자 소유물에 취득시효 인정할 수 있다. 오, 그럽니다. 기출이니까. 공부했었나? 그래 돼. 국유재산도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반 재산인 경우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자, 중심 잡아. 국유재산인데 일반 재산이죠. 중심 잡아야 돼요.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오, 일반 재산이. 국유 일반 재산. 오, 3번. 점유자가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추정은 번복된다. 자, 점유자가 재판, 법원 가서 판사님
저 샀어요.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어. 열심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놈이 자지 않고 주장했어. 근데 법원에서 매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했어. 이유, 자주는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입증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나섰어. 인정이 안 됐어. 입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비록 입증에 실패해도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했어. 따라서 비록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자주 추정 깨지지 않는다.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 그런데 지문은 자주 추정이 깨진다라고 되어 있죠. 번복하고 깨진다고 같은 말이에요. 번복되지 않는다. 여전히 자주. 그래서 틀린 거 정답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벌써 4번째 나왔어. 작년 32회 때 여기서 답 고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면. 왜? 이미 별 3개짜리거든. 그래서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으나 비록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깨지지 않아. 이렇게 훈련합니다. 정답 4번. 3번에서 도망을 못 가면 또 4번에서 함정지문을 만나요. 4번으로 작년 답 찍은 사람 꽤 있을 거예요. 3번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4번을 부딪혔을 때. 왜 그러느냐? 함정지문이에요. 봐요.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안 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 이렇게 날려버린 사람이 나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 하지만 뭘 선택하느냐? 자기 또는 암놈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둘 중 하나를 임의로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요. 이거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을이 점유하다가 10년쯤 A한테 팝니다. 자, 20년 완성. A 점유 10년, 을 점유 10년. 현재 점유자는 A죠. 근데 A는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안 돼요. 결국 이럴 때가 점유승계 끌어오는 거야. 점유기간 합산하려고. 자, 을 점유 10년이니까 합산합니다. 그러면 20년 점유가 돼. 대신 점유 시작점을 자기 점유원 주장할 때도 무조건 시초부터 계산. 암놈 점유 시작할 때도 시초부터 계산해야지. 얘가 뭐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임의 시점을 찍어서 계산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자기 점유든 합산하는 암놈 점유든 무조건 시초로부터 계산돼. 시초. 중간에 임의 시점은 내 점유든 암놈 점유든 임의 점유 기간 중 임의 시점을 선택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점유 기간 중에 임의 시점이 아니라 내 점유하고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이야. 점유 개시일. 그 얘기는 내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암놈 점유 같이 주장할 수도 있는데 암놈 점유 시작할 때도 암놈 점유 개시일, 내 점유 개시일 둘 중 하나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야. 즉, 이 지문은 내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암놈 점유도 주장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주장하려면 내 점유든 암놈 점유든 점유 개시일부터 주장해라 그 지문이에요. 이 4번 지문은 되게 어려운 지문이고 30년 동안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처음 나온. 그래서 잘 읽어야 돼.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이야. 점유 개시일 중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암놈 점유 개시일 중 함께 주장할 수도 있고. 쉬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4번이. 5예요. 5.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소유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기간 중 점유로 발생한 분할이득 반환 의무 없다.
자, 시 완성했죠. 등기 받지 않은 시 완성자 을입니다. 소유자 갑한테 20년 동안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발환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등기 박으면 소급해버리죠. 그래서 20년치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겠어. 소유자로서 적법한 점유. 부당이득 발환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이든 성명불상자 부동산이든 다 됩니다. 다음 국유 일반 재산 됩니다.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3번이 가장 중요.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지만 비록 법원에서 인정이 안 돼도 괜찮아. 추정 깨지지 않아요. 그 다음 자기 점유든 암놈 점유든 시작 점유부터 내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암놈 점유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 지문이에요. 결국 그 지문 개시일에서 시작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없어요. 자, 이제 부합 갑니다. 옳은 것은 옳은의 동그라미.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번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농작물도 역시나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X 둘 다 날릴 수 있어.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건물에 부합됐죠? 부합됐다고 떴죠?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이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법원에서 공고에 반영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부합됐으니까 무조건 경락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X요. 또 탈락. 4번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었네요.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29회 때 이 지문이 처음 등장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때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물음표 들어갑니다. 물음표. 자, 이제 5번 가는 거야.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여기까지 읽으면서 아이고 이 생각이 듭니다. 왜? 처음 만나는 지문이거든. 올 실전에서 8문제를 경험하실 거예요. 8문제를. 자,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처음 들어봐. 그러면 29회 때 내가 시험을 봤다면 1, 2, 3번은 X 탈락시킵니다. 왜? 다 기출이거든. 이미 공부했어. 근데 4번 처음 만나고 5번도 처음 만나요. 그럼 물음표하고 문제 동그라미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언제 찍느냐? 80문제 돌고 두 번째 와서 동그라미 한 거 찍는 거예요. 자, 이제 둘 중 4번, 5번만 두 번째 들어와서 4번, 5번만 보는 거야. 1번, 2번, 3번은 볼 시간도 없어. 나 자신을 믿어야 돼. 물음표 한 4번, 5번. 자, 찍습니다. 5번은 처음 들어보니까 뭐 찍기도 그러고 4번에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임차인 승낙만 받아 이 토지에 나무를 심었대. 여기서 느껴야 돼.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그러면 주인 소유자 승낙을 안 받았겠네? 아, 쉽지 않아. 이렇게 찍기 되게 쉽지 않아. 지금 하니까 그러지. 자, 그러면 4번 못 찍어. 5번 찍습니다. 이 당시라면. 자, 5번 찍어요. 매수인이 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그러면 항상 사람으로 그려야 이해가 가. 매수인, 을이, 을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 따라 매도인은 왼쪽 놈, 갑이겠지.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했대요. 3자는 병이겠죠. 자, 매도인 왼쪽 놈 갑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병한테 보상, 돈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둘 중 하나겠죠. 우리는 소수로 싸움이니까. 그러면 이 세 줄짜리에서 범죄 흔적을 찾아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야 돼. 범죄 흔적이 뭘까요? 주어, 상대방, 있다 없다 싸움이요. 지금 청구하는 사람이 매도인이죠. 청구하는 상대방은 3자죠. 근데 이 3자가 선의 무과실이죠.
떴어. 세트 떴어. 내가 청구하는 놈이 선이 무과실이야. 몰랐고 잘못도 없대. 그러면 나는 이놈한테 뭔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이렇게 찍어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있다 없다는 중간에 범죄 흔적이 있습니다. 찍으라고. 우리 시험 민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나 몰라 하지만 내가 청구하는 이놈이 선이 무과실이래. 그럼 나는 이놈한테 뭔가는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게 찍는 요령이에요. 법은 몰랐고 잘못도 없는 제3자를 보호합니다. 나보다도. 그래서 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나는 뭔가를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겠지? X! 이게 날리고 정답은 옳은 거니까 4번 밀어버려야 돼요. 자, 상관없어. 이건 난이도 상 8점 이상이에요. 그때. 자, 이때 29에 들어서 이제 4번이 우리 교재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4번은 다 알아. 왜? 기출대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없어요. 교재에 이 판례가. 그래서 항상 민법은 둘 중 하나 찍을 상황인데 상관없어요. 이거 틀려도 돼. 왜? 8문제밖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오. 찍을 상황 안 나와. 그냥 내가 답 못 고르죠. 다 틀려도 돼. 그래봤자 8문제예요. 진짜요. 나머지 8시간까지는 공부하는데 다 박혀요. 제낄 수 있게 해줘. 둘 중 전혀 낯선 지문에 정답을 박은 건 8문제밖에 안 됩니다. 모든 과목 마찬가지죠. 공법은 7점까지. 공법은 12문제까지가 틀려도 틀리라고 내요. 나머지 과목은 8문제 이상은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8시점까지는 맞춰요. 8시점까지는. 실수해서 70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거 틀려도 돼. 올해 틀려. 나머지 8시점까지는 내가 공부하는데 다 박혀요. 2개 중 찍는 사람 절대 8점까지 발생 안 와. 진짜요.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거 틀려도 돼요. 단 한번 찍어보자. 찍는 요령을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왕에 그래 선이 무과실 안 되겠지? 찍어버리면 난이도상 8점 이상을 맞춰버릴 수 있잖아. 찍어서. 그래서 찍는 훈련도 민법은 해야 돼요. 민법은. 단 틀려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보상 청구합니다.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29회죠? 29회 처음 등장했어. 갑이 을한테 자재를 납품해. 이 자재가 시멘트예요. 시멘트를 납부했어. 그런데 이놈이 이 계약을 해. 이 매매에 우리 들어봤어. 소유권, 유보부 매매. 우리 조건에서 한번 들어봤죠. 가방 10개월 할부. 너 가방값 100만 원 줄 때까지 나 소유권 안 넘길 거야.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자재 시멘트 납품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 자재값 시멘트값 1억 주기 전까지는 얘는 소유권을 안 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시멘트를 납품받은 을이 3자 병이 시공하는 건물에 이 시멘트를 다시 납품합니다. 그러면 시멘트는 이 건물에 쓰이니까 붙어버려요. 부화. 시멘트는 붙어버리겠죠. 구성부분이 되니까. 자, 문제는 아직 자재값 시멘트가 안 줘서 이 시멘트 소유자는 여전히 을이 아닌 갑이란 얘기예요. 자, 갑이 소유자인데 자기 소유하는 시멘트가 얘가 부합돼서 소유권 먹어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무 심은 놈이 토지 소유자가 나무값 주세요 하듯이 갑이 내 시멘트값 주세요라고 매도인 갑이 이 3자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지. 시멘트값 주세요 보상. 그런데 이놈이 이와 같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 사실을 전혀 모르지. 어떻게 알아? 병은 모르죠. 손이야. 모르는데 잘못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 법 조문에 부당이득 보상 남값 주세요 이것은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고 잘못도 없다면 당연히 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이놈한테 선의무과실 상대방은 시멘트값 주세요 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야. 이게 이 판례의 사례 문제예요. 사실관계. 그러면 저걸 어떻게 알아? 소유권 유보부도 어렵죠. 그러니까 찍으란 얘기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하면 나는 이놈한테는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찍으라는 문제였어. 자, 15번. 부합.
틀린 것은 그 다음에죠. 연타로 나왔어. 1번.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이건 공부합니다. 건물 증축 부분이 부동산이거든. 대부분은 나무, 동산이에요. 하지만 증축 부분도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다. 2번. 부동산에 부합된 나무 가격이 동산 가격이 부동산 토지 가격을 초과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나무 소유권 원칙, 부동산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이것도 공부합니다. 이미 기출이 떴어. 5. 가격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3번.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나무값 주세요. 자, 여기서 나왔죠.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하지. 자, 봐요. 그래서 제3자가 선의무과시라면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상 청구할 수 이놈한테는 없다야. 결국 이 조문에 관한 판례였어요. 자,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 수목을 이 토지에 식재했네요. 이 나무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자, 사용대차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용대차 계약은 나중에 계약법 가면 한 번 더 합니다. 무상 대표가 증여 사용대차야. 물건을 월세 내면 임대차, 차임. 공짜로 쓰면 사용대차예요. 즉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라는 얘기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야. 임차인으로 읽어버려야 돼. 이 임차인이 나무 심었어. 이 나무 임차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권리자가 심었네. 권원에 의한 부속물. 그래서 사용차주든 임차인이든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있죠. 권리자가 심으면 네 거. 5예요. 5. 자, 맞아. 여기서 도망가야 돼. 도망. 또 도망을 못 가고 못 고르고 또 5번을 읽는 순간 또 멘붕에 빠져.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소유권 유보 나왔죠. 자, 봐요. 29회 때는 시멘트 안 나오고 소유권 유보된 자재로 나왔죠. 이번에는 판례 원산 시멘트 넣었어.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들이 제3자 병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했네요. 자, 이 3자 병이 매도인 갑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서 악이라면, 알고 있다면 이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와, 또 어렵게 내놨어. 그냥 단순히 부합한다 한다가 아니고 악이라면 부합하는지 마는지. 엄청나게 난이도 상지문이야. 무슨 얘기냐? 1번, 2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5번 찍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죠. 5번은 교재에도 없어. 악이라면 부합하고 부합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없어. 지금도 없어 아마. 결국 모든 기출에 이상한 지문을 정답지 받을 때 나머지 통해서 찍으란 얘기예요. 1번 맞아. 2번 나 공부했어. 맞아. 3번 법 전문이야. 맞아. 4번 임차인이야. 맞아. 5번 답. 이렇게 풀어라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결합니다. 제3자 병이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 사실을 알고 샀다면 부합하지 않는다. 과연 그런가? 부합은 이놈이 알았든 몰랐든 하고 아무 상관없어. 붙어버리면 부합되는 거야. 서나가고 부합 법리는 연관성이 없어요. 따라서 악이라면 부합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알았든 몰랐든 붙었죠? 시멘트는 붙어버리겠죠? 무조건 부합이야. 그래서 X지문이야. 선이든 악이든 붙었으면 부합. 그래서 5번 지문은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5번 이딴 거 하지 마시고 나머지를 더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 자, 공동소유. 16번. 갑은 5분의 3. 자, 5분의 3이 나왔죠. 그 순간 과반수 지분권자죠. 갑의 동그라미. 공유 사례 문제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온 순간 갑의 동그라미. 그다음 을은 5분의 2 지분 밑줄. 갑을이 토지 공유하네요. 자, 공유 사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다 누가 공유하는지, 갑을인지 갑을병인지 두 놈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갑을 밑줄,
지분 밑줄. 그 다음 혹시나 과반수가 있다. 과반수의 동그라미. 이 작업만 하고 1번 오른쪽 왼쪽에 공유자는 써놓으시고 과반수가 있으면 동그라미 하시고 과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공유자가 가불이다 적어놓으시고 왜 적느냐? 중간에 혹시 병정이 나오면 공유자 아닌 3자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공유자가 가불인지 병까지 세 놈인지 그래야 병을 3자로 읽을지 공유자로 읽을지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문제에다 값을 크게 해놓든지 왼쪽에 적어놓든지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시고 일단 과반수가 나오면 값에 동그라미 빵. 과반수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소수는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앞으로 통일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자, 틀린 거. 1번. 갑이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이렇게 읽어야 돼.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놈과 협의 없이 토지를 제3자 병에게 병은 공유자가 아니죠. 왼쪽에 가불밖에 없잖아. 제3자를 읽기 위해서 왼쪽에 가불을 적어놓는 게 좋아. 아니면 문제로 올라가야 되니까 왼쪽이 편해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제3자 병한테 임대했네요. 자, 다른 공유자 을은 이 임차인 병을 상대로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세 준 놈이 과반수 지분권자죠. 이 놈은 적법. 임대는 관리니까.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 2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병임 똑같죠. 그럼 빨리 중간부터 읽어. 병. 임차인은 을 지분에 상응하는 월세를 을한테 부당이득 받는 의무 없다. 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아서 살고 있죠. 이놈은 부당이득 받는 의무 없지. 을도 청구 못하고 얘도 의무 없고. 5. 3번. 을 소수 지분권자 을이 과반수 지분권자 갑과 협의 없이 제3자 병한테 임대. 자,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와 협의 없이 임대했죠. 자, 이때 과반수 지분권자 갑은 이 병한테 너 임마 토지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수 지분권자는 지 마음대로 협의 없이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과반수밖에 이런 힘 없어. 따라서 과반수는 내놔 할 수 있지. 1번으로 엎어버리면 돼. 과반수만 가능하지 소수는 안 되니까 내놔 할 수 있다. 5. 4번. 을 소수 지분권자는 갑 과반수 지분권자 갑과 협의 없이 이 토지 면적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을이 소수 지분권자를 읽어야 돼.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놈과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소수는 안 되지. 틀린 거 정답이야. 없어요. 그래서 공유 사례 문제가 나오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하고 갑을 읽을 때는 무조건 과반수를 읽어요. 과반수. 그 다음에 을은 소수를 읽어. 그래야 느낌이 팍팍 와요. 그래서 4번. 을은 이렇게 읽는 것보다 소수 지분권자는 이론화시켜야 돼.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놈과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혼자서 배타적으로 막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소수니까. 정답. 자, 5번. 갑.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이 토지 전부를 옆에 놈 동의 없이 매수인명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네요.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놈과 동의 없이 등기 넘겨줄 수 있어, 없어? 자,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있어, 없어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옆에 있는 놈 을 동의 없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처분이니까. 혼자서 전원 동의 없이 처분 못하죠? 자, 위법이야. 갑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처분한 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수인 등기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갑 지분 범위 내에서는 처분권이 있죠. 갑 지분이 처분권이 있잖아. 그래서 처분한 갑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 넘어간 등기는 유효하다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야. 그러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때 을은 이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왜? 갑 지분의 범위에서 넘어가죠. 그래서 항상 공유자 한 사람이 등기를 받거나 지금같이 지가 혼자 막 처분하거나 그렇더라도 등기 파트는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 부합 유효.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 전부 무효가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1번하고 2번이에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임대차, 관리죠? 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혼자서 막 세줄 수 있다. 이때 다른 공유자, 을은 이 임차인 상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넘겨 할 수도 없고 나가 할 수도 없고 돈 내나 부당이득 반환 쪽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대신 다른 공유자는 갑을 찾아가서 내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내나 부당이득 반환 쪽 과반수 지분권자는 할 수 있다. 이게 1번, 2번 관련이고 3번, 4번은 공통돼요. 소수 지분권자는 절대로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4번 혼자 쓸 수도 없고 3번 제3자에게 소수는 협의 없이 임대할 수도 없어. 따라서 이 임차인은 불법.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내나 하면 넘겨야 됩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얘가 또 과반수잖아. 제3자한테는 돼요. 그래서 과반수하고 소수가 완전히 반대되니까 구별하시기 바라요. 자, 17번 공동소유 옳은 거.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자, 29회 때는 이건 낯선 조문입니다. 처음 나왔어. 29회 때. 그러니까 이때는 긴가민가 아마 물음표 들어갑니다. 왜? 평소에 잘 공부 안 한 법 전문이에요. 자, 2번.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합유지분 처분할 수 있다. 자, 합유자는 다른 놈 동의 없이 지 지분 처분할 수 있나요? 합유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어. 합유 지분 짓거라도 다른 놈 동의 없이 처분의 자유가 없어. 왜? 동업자가 바뀌게 되니까. 전원 동의가 있어야 지분도 처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른 합의자 동의 없이는 지 지분도 처분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고 했어. X. 3번. 비법인사단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자, 총유물 보존행위는 사원 총의 결의에 따라 해야 돼요. 단독으로 보존행위라도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X. 4번.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얘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자, 합유는 세 가지 특성.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분할도 안 돼요. 상속도 안 돼요. 이유 5살짜리가 저도 마스크 생산할래요. 못 들어온다겠어. 못 들어온다. 상속 안 됩니다.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분을 승계하지 못한다. 부정으로 끝나. 상속 안 된다. 승계 못한다. X예요. 공부하면 2, 3, 4 날릴 수 있어. 언제? 10월 달에. 지금은 못 날려. 6개월 동안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 6개월 뒤에 날릴 수 있어. 5번. 공유자 1인이 지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됐네요. 자,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집중되지 않는다. 노래 불러. X야, X. 결국 1번은 평소 공부 안 한 법조문, 물음표. 2번 탈락, 3번 탈락, 4번 탈락, 5번 탈락. 그렇게 1번을 맞추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지문이 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게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갑니다. 다른 것 해야 돼. 하부의 세 가지 특성 2번하고 4번이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 상속 안 돼. 이거 공부해야 돼요. 골라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총에서 나오는 거 이거밖에 없어. 총유물 보존행위는 사원 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지. 혼자서 보존행위라고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2, 3, 4 공부합니다. 5번도 공부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집중되지 않아. 갑을병 모든 재산에 다 저당권이 지분 비율대로 박혀요. 그래서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가능합니다. 5년 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 정해서 한 번 더 가자 갱신할 수도 있어요. 법 전문이에요. 제일 안 중요한 게 정답지문.
중요해서 정답표 아니라겠죠? 나머지 2, 3, 4, 5가 중요해. 이거 공부하거든. 그래서 답 맞히라는 문제. 전형적인 형태. 자, 10분간 쉬고.